모스크바의 유서 깊은 크렘린 궁 안에는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는 종 차르 콜로콜과 한 번도 포탄을 쓴 적이 없는 대포 차르 푸슈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르라는 접두사는 크고 거창하긴 하지만 쓸모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차르 콜로콜이 세계 최대 크기의 종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차르 푸슈카는 현대의 대포와 비교하면 훨씬 작은 편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이 차르 푸슈카보다 훨씬 더 거대한 항공폭탄도 존재할 정도인데요. 당연히 차르 푸슈카 옆에 놓여있는 오래된 주철포탄 따위로는 그런 폭탄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 지난 500년 동안 무기 제작자들의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얘기죠. 만약 중세시대의 대포나 폭탄을 지금의 무기 운반 수단이나 탄약 옆에 갖다 놓는다면 정말 초라해 보일 거예요. 하지만 무기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바로 그 파괴력입니다. 차르 봄바라는 이름은 바로 그 묵시록 같은 위력 때문에 붙은 것이며 이 폭탄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종이나 대포처럼 차르라는 접두사가 붙었지만 쓰이지 않은 물건들과 달리 이 폭탄은 실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961년 10월 30일 소련의 초대형 수소폭탄 RDS-220 또는 제품명 602번이 노바야 제물랴 제도의 세베르니 섬 상공 약 4,000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발로 기록되었으며 TNT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그 위력은 무려 58.6메가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폭탄에 러시아식 이름인 차르봄바라는 별칭을 즉각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차르봄바 제작의 역사. 소련이 초강력 수소폭탄 개발에 착수한 건 1956년부터였습니다. 핵무기 제조 기술에서 소련은 오랫동안 미국보다 뒤처져 있었지만 이 시기쯤엔 그 격차를 거의 따라잡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따라 소련 지도부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니키타 흐르쇼프 본인이 직접 핵물리학자들에게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따라잡는 걸 넘어서 앞서 나가라는 거대한 과업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시 최고 수준의 핵과학자들이 총동원되었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바로 수소폭탄 혹은 열핵폭탄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원자폭탄과는 달리 이 폭탄은 원자의 분열 에너지가 아니라 원자의 결합, 즉 융합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반적인 핵폭탄이 일종의 기폭장치 역할을 하여 수소의 열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은 TNT 기준 출력 100메가톤의 폭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출력이 절반인 50메가톤으로 축소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갑자기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출력이 줄어든 진짜 이유는 폭탄을 투하한 항공기가 폭발 지점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무사히 귀환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탄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는데 길이만 해도 8m, 너비 2m, 무게는 무려 27톤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비교하자면 미국은 차르봄바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은 2025년 6월 22일 이란에서 GBU-57이라는 지하 관통 폭탄을 사용했는데 이 폭탄은 길이 약 6m, 무게 13톤이었습니다. 수송기 준비. 차르봄바 실험 계획이 시작됐을 당시만 해도 이처럼 거대한 폭탄을 운반하고 투하할 수 있는 수송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대형 전략폭격기 Tu-95였지만 여러 개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쿠이비셰프 기념 항공기 제작소에서는 Tu-95의 폭탄 창과 보조 연료 탱크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폭격기를 방사선과 열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차폐용 외장 재질이 장착되었습니다. 또 폭격기가 폭발 지점에서 충분히 멀리 빠져나갈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폭탄에는 낙하 속도를 늦추는 낙하산 시스템이 추가로 장착되었고요. 이와 같은 안전조치 덕분에 폭격기 승무원들에게는 추가로 약
45에서 50초의 여유 시간이 주어졌고 그 사이에 약 50km 떨어진 지점까지 퇴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조된 폭격기 Tu-95V 또는 Tu-95-202는 오직 수소폭탄 차르본바를 투하하기 위해서만 개발된 기체였으며 단 한 대만 제작되었습니다. 실험의 실행 1961년 7월 당시 이 수소폭탄의 폭발 실험 준비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지만 소련 최고 지도자 니키타 흐르쇼프는 당시 일시적으로 완화된 미소 간 긴장 상태를 고려해 실험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말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자 흐르쇼프는 전 세계에 쿠즈카의 어미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의 러시아식 위협 표현 쿠즈카의 어미가 유명해지면서 서방 언론에서는 이 폭탄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핵실험은 10월 30일에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폭탄은 이 실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Tu-95V 폭격기에 탑재되었고 안드레이 드루노프체프 소령이 해당 기체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참고로 드루노프체프라는 이 성은 이 소령에게 묘하게도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어로 해석할 경우 이 이름은 난폭하고 무모한 바보의 후손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은 총 7명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들이 살아 돌아올 확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각 오전 11시 32분 노바야 제물야 제도의 일부인 세베르니 섬의 수호이노스 곳 인근 상공에서 폭탄이 순조롭게 투하되었습니다. 투하 고도는 10km였습니다. 그리고 고도 4km,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3.7km 높이에서 이 수소폭탄은 폭발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폭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88초였습니다. 그 사이에 폭탄을 투하한 수송기는 폭심지에서 39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고 함께 비행하던 실험 관측용 항공기 Tu-16은 53km 지점까지 피신했습니다. 폭발의 실제 위력은 TNT 기준으로 58.6메가톤에 달했는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개발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1976년까지 이론상 출력이 25메가톤인 수소폭탄 B-41이 일부 배치된 적이 있었지만 실험 당시에는 그 절반 정도의 출력으로만 시험됐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폭발의 충격파는 폭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무려 115km 떨어진 수송기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비행기가 폭심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흔들림에 휘말려 800m나 고도가 급강하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발 직후 항공기 내부는 지독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수송기 외부 도장은 폭발 당시 도달한 방사선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는 폭발이 만들어낸 시각적 효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폭발 직후 몇 초 만에 직경 약 8에서 9km에 달하는 거대한 화염구가 하늘에 피어올랐고 이로 인해 맨눈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섬광이 1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버섯구름은 무려 67km 높이까지 솟구쳤고요. 그 버섯구름의 갓부분 너비는 상공에서 60km, 지면에서는 25km에 달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고 충격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폭심지에서 55km 떨어진 세베르니 마을에서는 모든 목조 건물이 핵폭풍에 휩쓸려 전소되었고 벽돌로 된 건물들조차 붕괴됐습니다. 또한 핀란드와 노르웨이 일부 마을을 포함한 폭심지 반경 900km 이내의 지역에서도 수많은 가정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서 섬광은 약 65에서 70초간 관측되었고 반경 1000km 이내의 지역 어디에서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경 160km 안에서 실수로 폭발을 쳐다본 사람들은 망막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여러 정보에 따르면 폭발 직후 주변에는 습한 열기가 퍼졌고 그 열기에 바다 표면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핵폭발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만한 건 방사능 오염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염이 최소화된 이유는 대기 중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과 폭탄에 사용된 납 재질의 템퍼 덕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폭심지 주변의 환경 방사선 수치는
폭발 후 겨우 2시간 만에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실험의 결과, 차르본바 실험에 관한 뉴스는 국제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니키타 흐르쇼프는 이 초강력 폭발로 미국을 비롯한 적대국들을 위협할 생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그 이상을 이루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무시무시한 실험은 전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이 사실상 무한한 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이 처음으로 실증된 사실은 특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이 실험이 있기 3년 전 미국의 과학자들은 수소폭탄의 무한 위력에 대해 이미 경고한 바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와 그 국민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 같은 이 무기가 정말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현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63년 8월 5일 모스크바에서 소련, 미국, 영국 세 나라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대기권, 우주공간, 수중에서의 핵폭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주목할 점은 차르본바가 결국 소련의 군비 체계에 편입되지 않았고 단 한 발만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 이후 소련은 150메가톤급 폭탄 개발을 접고 일부 자원을 프로톤 로켓 개발로 전환했으며 폭탄 프로젝트는 1976년에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별로였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반응이든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